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19대 대선 미리 보기로 3, 4부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서서는 일단 지지율 조사를 바탕으로 설 연휴를 앞두고 잠룡들의 대권 출마 이야기, 또 호남에서 문재인, 안철수 이 두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 이야기, 호남 민심에 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요.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박시영 윈지 코리아 컨설팅 부대표입니다. 우리 그 앞부분에서도 반 김은전 사무총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확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질 줄 두 분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좀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상일 대표 입장이 좀 달랐는데 우리가 책을 쓰면서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조사 결과 보면 좀 놀라운 게 반기문 전 총장의 추세가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지도 추세가. 그러니까 내용도 내용이지만 질도 안 좋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지지도 하락도 문제지만 호감층의 지지 강도가 반토막 난 거 아니냐. 그리고 비토층의 반발 강도는 더 세지고 이런 느낌을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은 반반 행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것 때문에 좀 열받아 있고, 중도층은 비새누리 경향을 뚜렷하게 갖고 있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이명박 사람들인 것 같고 주로. 그리고 비전 제시보다는 주로 정계 개편 이런 쪽에 어떤 정치 담론에 좀 빠져 있고요. 진보층은 원래 이제 정권교체를 열망하기 때문에 싫어할 거고요. 그래서 지지율이 많이 빠졌는데 반등의 기미가 잘 안 보인다. 아까 말씀 올렸지만 충청권에서도 미풍이고요. 충청권 대망론이 불지 않고 그래서 선수 교체, 보수 진영에서 선수 교체 주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박시영 부대표님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호감도가 33.5%인데 호감도는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느냐와는 아니죠. 다른 거죠.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좋습니까? 느낌을 갖고 있느냐. 좋아하는 감정. 호감도가 33.5인데 비호감도가 무려 60.4%로 조사됐습니다. 호감도는 확장력의 바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확장력이 별로 떨어진 거죠. 크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선수 교체 요구가 상당히 보수 지정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상일 대표님도 박시영 부대표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일단 뭐 설 이후에 아마 반기문 전 총장 쪽에서는 지금 이제 그 귀국 이후에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뭐냐면 구체적인 어떤 이 정치 비전 청사진 문제하고 그다음에 본인을 중심으로 한 세력화의 어떤 실체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게 이제 민생 광폭 행보를 한다고 했는데도 실수담들만 좀 이렇게 유포가 되고, 그래서 그리고 좀 이렇게 올드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지지율을 오히려 좀 깎아먹은 모양새인데요. 물론 이제 이런 흐름이 계속 그렇게 가고 조금 더 하락하는 그런 국면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이제 이 보수 진영 전체가 과연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대안일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론이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그 직전까지는 반기문 전 총장 속에서도 지금 일단 충청권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본인의 어떤 중심 세력화를 모색을 할 것 같고요. 나름대로 오늘 아마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이제 개헌이라든가 임기 단축, 또 이제 이 정치 교체의 어떤 나름대로의 구상들, 연정, 협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좀 더 그 구체적인 콘텐츠들을 내놓으면서 아마 반격을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파장을 낳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초반 사실 1월 설 이전 행보와 그 속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부분이 좀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아마 반기문 전 총장 쪽의 어떤 이 대선 로드맵 그 전략이 상당히 좀 난항에 봉착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온 것 같긴 합니다. 정의화 의장하고도 함께 또 만나서 앞으로의 그림을 새로 멋있게 이런 얘기들을 나눴다고 하던데 그 현실 가능성도 같이 낮아진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 사실 그런 그 사람들하고 결합해서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할 때가 아닌데 단추를 잘못 끼고 있다는 생각을 자꾸 들어요. 사실 반기문 전 총장의 행보로 보면 정치 교체, 즉 새 정치를 들고 나왔는데 2012년이죠. 12년 때 안철수 후보가 비슷한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상당히 반향이 있었어요. 새 정치에 대한 신비감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사회적 반향도 별로 없고, 왜냐하면 그 정치 혐오를 바탕으로 한 새정치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식상해하는 거 아니냐, 과거에도 봤던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100일간의 탄핵 정국을 우리가 거치면서 학습 효과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깨어 있고요. 정치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고, 지금 국민들은 개혁 군주를 바라고 있는데 반기문 총장은 관리형 리더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얘기도 맞아요. 여기저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반전 사무총장이 빅텐트론을 탁 내세우면서 상당히 그 단어가 또 또 멋있게 들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거 이제 거의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렵죠. 왜냐하면 빅텐트론을 반기문 전 총장이 해내려면 지지도가 받쳐줘야 하고 정치적 리더십이 있어야 하는데 두 가지 다 지금 굉장히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봅니다. 박시영 부대표님께서 지난주에 반기문 전 총장이 설 지나고 아마 당을 선택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그럼 지금 당 선택도 당은 불투명하다? 바로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은 밖에서 그 세력을 모으되 지지율 추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한 당을 선택하긴 할 겁니다. 그게 결국은 바른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반등을 꾀하면서 나중에 국민의당 후보와 연대하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통합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대선 스케줄상 각 당 경선 끝나면 바로 본선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연정을 매개로 한 후보 단일화 이런 거를 노릴 텐데 국민의당 지지층의 호남 정서가 바른정당이나 반기문과 국민의당이 합치는 거에 대해서 연대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본선에 가상대결을 해보면 문재인 반기문, 문재인, 안철수 이렇게 해보지 않습니까? 1대1 가상대결을 해보면 20%포인트 이상 벌어지고 있거든요. 격차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합집산 합종연행보다는 담대한 비전을 제시할 때인데 단추를 잘못 끼고 있다. 합종연행 쪽으로 너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낡은 어떤 정치 행태로 보여지는 거죠. 새로운 신비감, 새로운 느낌 이런 걸 전혀 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보수의 대표 대선 주자로 반기문 이렇게 떠올랐던 것이 만약에 수그러든다면 아까 그 지지율 표에서 보듯이 그럼 대안은 유승민이나 남경필보다는 오히려 황교안 쪽으로 기울 가능성도 그럼 있다고 보십니까? 뭐 아직 뚜렷진 않지만 어쨌든 새누리당의 후보로 아마 황교안 이제 총리 권한대행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이제 보수성의 강한 층에서는 아마 상당히 관심을 계속 보이고 있고 또 그만큼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율이 만약에 지금 같은데 약세의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 뭐 바른정당에 있는 이제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조금씩 아마 관심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유승민, 남경필 같은 분들이 그 속에서 이제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지지율을 좀 상승세에 끌어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뭐 빅텐트론이 아니라 이제 보수권 내에서의 이제 누가 과연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냐 이런 걸 놓고 경쟁하는 어떤 그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많고 반 전 총장 쪽도 현실적으로 이제 최대한 세력화를 끌어낸 다음에 아마 그 정당을 선택해서 일단 아마 지금까지 그 흐름으로 봐서는 보수 정당, 바른 정당 선택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그 속에서 이후에 이제 막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과의 어떤 거기도 이제 아마 경선을 치를 텐데 안철수 전 대표랑 뭐 손학규 전 대표의 경선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연대를 모색하는 그런 흐름을 갈 거로 저도 예상을 합니다. 이제 그게 현실화될 수 있냐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국면이지만 결국 이제 누구도 자력으로는 혼자 승리 가능성을 이렇게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결국 이제 대선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제 이겨야 되는 그렇죠. 뭐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제 협상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 어떤 국면들이 이제 짧은 경선 기간 끄트머리에 대선을 앞두고 펼쳐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반기문 전 총장을 위해서도 빠르게 그 당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바른정당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빨리 들어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 안에서 경쟁하면서 같이 자기의 부족한 정치력들을 극복을 해야지 비전도 가다듬어야지 혼자 밖에 있으면 준비 안 된 모습만 더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바른정당도 반기문 한 명한테 너무 그 매달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남경필 좋은 주자들인데 그분들이 뜨지 못했거든요. 캠페인을 전혀 전개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특히 전 대표가 그 반기문 전 총장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는데 오히려 빨리 바른정당에 들어와서 같이 경쟁하는 구도가 서로에게 다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바른정당은 반 전 총장이 들어가겠다 의사를 밝히면 받아줄까요? 예, 받아준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대신에 정병국 대표가 당대당 통합은 없다. 개별적으로 입당해라. 뭐 이런 입장을 취했죠. 뭐 그거는 옳은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뭐 정치 세력화도 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호랑이를 잡으려는 그런 느낌으로 좀 인파이터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내가 지지도가 좀 높으니까 내 중심으로 다 헤쳐모여 뭐 이런 게 과거의 문법이죠. 맞지 않죠.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이 뭐 귀국 이후에 고공행진을 하면서 올라갔다면 그 힘을 가지고 아마 뭐 꼭 이렇게 뭐 나를 중심으로 뭉쳐라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아마 정치권의 전체적인 그 구도가 재편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힘은 지금 상당 부분 잃어버렸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프리미엄을 좀 내려놓고 오히려 진짜 그
어떤 현재 지금 형성되어 있는 정당 구도들 내에서 예. 뭐 차근차근 이제 그런 과정을 밟아가는 그런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긴 합니다. 그 바른정당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대선 주자들 지금 뭐 지지율표 일단 이름 나온 대선 주자들 보니까 유승민, 남경필 이 정도 지금 꼽히는 것 같아요. 출마 선언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 뭐 이건 뭐 신당이라 그렇다 치기에는 또 그렇더라도 너무 지지부진한 것도 같고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바른정당은 결국은 연대해서 가는 수밖에 없다. 대선이 빨리 치러진다면 이렇게 보십니까? 박정부 대표님. 누구랑 연대? 반기문한가? 그러니까 어디든. 예, 바른정당이요? 예, 바른정당 자체로는 너무 힘이 없다. 아니, 그거는 뭐 사실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새누리당이나 거의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바른정당은 네. 신보수의 가치를 들고 나왔는데 캠페인을 한 달 동안 사실 아무것도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개혁 입법에 대해서 과감히 어떤 뭐 목소리를 낸다든가 이런 것도 네. 별로 안 보였고요. 아까 남경필, 유승민 이런 분들의 캠페인도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뭐 반기문의 행보에 대한 관심만 보여주는 이런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지지율이 당연히 오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저는 봅니다. 예. 다만 이제 새누리당 탈당파들이 좀 앞으로 좀 이어질 거고 예. 그다음에 반기문 전 총장이 만약에 합류를 하신다면 지금보다는 지지율 반등의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15% 이상 돌파하기는 어려울 거다. 네. 지금의 구조에서 네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과의 격차는 제법 날 거다. 그럼 결국은 자력으로 대선 승리는 요원하고 결국 연대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그게 이제 명분이 있게 가야 하는데 그 네. 명분을 어떻게 만들 거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개헌, 그다음에 정계 개편이 개헌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개헌의 내용을 보면 문재인이 잘 나가니까 문재인 빼고 뭉치자. 그거는 이제 패권주의로 명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어떤 내용으로밖에 비춰지지 않거든요. 사람들한테. 예.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게 꼭 권력구조 개편으로만 될 문제가 아닌데 거기에 너무 집착한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이 쪼개져 나오기 전에는 하나였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지지도 국민들의 지지도를 보수층의 지지도를 본다면 그 지지도가 어느 정도 대부분은 바른정당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움직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바른정당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로운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주장을 하면서 탈당을 하고 창당 준비를 해왔는데 네. 그런 어떤 이제 외형적인 틀에 비해서 실제 목소리는 뭐 반기문 전 총장의 어떤 영입을 위한 정당처럼 그렇게 움직여 오면서 본인들의 어떤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 게 1차적인 원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의 어떤 당초 예상으로는 이제 상당수 핵심적인 친박계를 제외한 분들이 탈당 대열에 합류하지 않겠냐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면서 오히려 지금 보수의 정통이 어디 있냐를 놓고 두 당이 경쟁하는 흐름을 가고 있거든요. 오히려 나중에 가서 만약에 국민의당과의 연대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새롭게 나온 그 바른정당과 뭐 나름대로의 개혁 쇄신을 이뤄낸 새누리당이 보수 다시 재통합 문제를 거론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아직도 어느 쪽이 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느냐 이거 자체도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꼼수로 대응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맞아요. 정수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안 돼서 그리고 탄핵 정국 때문에 보수가 굉장히 비판을 받았는데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탈퇴하지 못하면 정권 우리 못 잡는다. 포기하자. 이게 정직한 태도고요. 그래서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긴 호흡을 가지고 준비하자. 그게 정직한 태도지 자꾸 꼼수를 부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눈에 다 보이는 거죠. 국민들이 볼 때. 반기문 전 총장의 행보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많이 정말 변하지 않았어요? 아까 100일 동안 탄핵 정국 거치면서 학습 효과가 굉장히 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꼼수나 이런 게 안 통하는 이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유권자들의 수준도 상당히 높아지고. 그렇더라도 그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그제서라도 바른정당의 누군가가 대선 주자로 좀 부각이 될까 했는데 오히려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이 현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당히 많은 언론에서도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기사를 많이 다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른정당에서 오히려 바른정당 지지층들은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반면에 새누리당 지지층들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새누리당 지지층 중심으로 황교안, 왜냐하면 반기문 전 총장이 새누리당 쪽 후보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새누리당 지지층들이 볼 때는. 그러면 누군가를 내세워야 하는데 그중에 김문수나 이인재 이런 분들보다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훨씬 낫다. 이렇게 새누리당 지지층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나오는 거고 바른정당 지지자들은
지금 아직은 그래도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 남경필 이런 분들에게 예. 지지가 아직 쏠리지 않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좀 달라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일단 좀 진실한 정치인을 갈망하고 있는 거는 누구나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서 누군가가 보수층에서 정말 진실하게 다가오는 누군가가 있다면 정말 신인이라도 지금 이 지지율에 올라와 있지 않은 여론조사에 올라와 있지 않은 후보라도 또다시 대권 레이스에 상당한 지지율을 보이지 않을까 전 이런 희망도 드는데 만약에 반기문, 황교안을 제외한 또 다른 보수층의 대선 주자로 주목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두 분은 어떤 분을 혹시 꼽고 계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이상일 대표님? 아무래도 그동안 네. 사실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가장 많이 이야기해온 유승민 의원을 좀 주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예.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나름대로 여러 대선 콘텐츠 공약에 네네. 대한 부분들 또 이런 준비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이게 경선 과정에서 좀 더 자신들의 어떤 구상과 비전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면 예. 아마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시영 부대표님은요? 네, 저도 유승민 의원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확장력이 좀 한계는 있죠. 근데 네. 이분이 안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차별화를 예. 가져가고 있는데 예. 그것보다는 본인의 강점이 경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제 쪽에서의 뭔가 해법을 내면서 야권 후보들하고 차별성을 둬야 하는데 지나치게 예를 들면 사드 문제라든가 예. 이런 문제에 너무 좀 집착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럼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해라. 마지막으로 두 분이 대선 후보들에게 전략을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 박시영 부대표님부터. 저는 사실 대선 전략을 얘기하기 예. 그렇고 이번 설 민심 과정에서 예. 민심을 좀 제대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하. 그러니까 되게 정치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되게 정치권 인사들을 주로 만나고 두 번째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경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보수 쪽에서 전략을 세운다면 50대를 우군화해야 할 텐데 예. 50대 정서를 잘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대표님 짧게. 예, 저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거창한 장밋빛 공약 이런 것들보다는 예. 좀 나라의 기본을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과 구상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인 청사진들을 내놓는 그렇게 하면서 아마 대선 레이스를 끌고 가는 분한테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꾸준한 전략 밀고 네. 계시네요. 지금까지 19대 대선 미리 보기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장면 승부 이제 마칠 시간 됐습니다. 방송 중에 문자 메시지 의견 주신 분들 계신데요. 7208님 주승용 대표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친문 친박 빼고 다 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정체성이 그만큼 모호하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정책과 콘텐츠로 보다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의견 보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의 황보화, 진행의 장희영이었습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 6시 1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